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백업 채널 원영석의 문화전쟁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전쟁 쪽에는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홈페이지는 oneoped.com인데 그 댓글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그대로 결과로 반영되는 거는 항상 반영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대충 분위기가 어떤지는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 민주당 우세 지역이죠. 우세 지역인데 이제 최근에 글렌 영킨 공화당 주지사가 나오면서 이제 경합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는데 이제 불안한 건 공화당 진영에서 불안한 건 텍사스가 흔들릴 수도 있다. 최근에 샌안토니오 지역 언론 보면은 테드 크루즈가 밀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가장 노리고 있는 게 텍사스인데 텍사스는 불안불안해요.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불안불안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은 텍사스가 6년 전 2018년 연방 상원 선거 때 테드 크루즈가 간신히 이겼어요. 그때 간신히 이겼습니다. 거의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불안불안했어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지금 텍사스로 많이 가고 있는데 3분의 2는 공화당을 찍지만 3분의 1은 민주당을 찍는다고 그래요. 제가 어제 공화당 이렇게 중진분 한 분을 만나가지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공화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지는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트럼프에 대해서 지적했던 문제들을 그대로 똑같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렇게 트럼프가 융합을 못한다. 지금 공화당 기득권 내에서도 여전히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제 캐리 레이크, 애리조나 주지사 후보로 나왔던 그리고 연방상원 지금 후보로 나온 캐리 레이크 같은 경우 너무 존 맥케인 지지파하고 척을 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자리에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니면 행사를 하는데 유세장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당신이 존 맥케인 지지자면 여기서 나가. 이런 식으로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그 인사 문제를 두고서도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인터뷰에서 내가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얘기했죠. 내가 첫 번째 임기 때는 딥스테이트가 어느 정도로 깊숙이 있었는지 몰랐다. 주변 사람들 잘 몰랐다. 사람들을 잘 못 봤다. 잘못 골랐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렉스 틸러스는 국무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국무장관 같이 생겼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제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없고 공화당 기득권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게 이제 그분 제가 만난 공화당 중진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 진영이 워낙에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텍사스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불안해졌어요. 그거는 글쎄 그 여론조사 딱 한 군데만 보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6년 전 연방상원 선거 결과가 불안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텍사스가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몇 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만약에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일당 독재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기 전역이 캘리포니아가 민주당 독재 체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죠. 뉴스위크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테드 크루즈가 컬린 알레드 민주당의 컬린 알레드 후보한테 처음으로 여론조사에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면은 또 그 대상도 꽤 많이 했습니다. 2,716명 유권자 2,716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5% 알레드 후보가 45%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 현역 의원은 44% 이렇게 1% 포인트 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표준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 포인트인데요. 오차 범위 내라고 해도 이거는 불안한 징조예요. 불안한 징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드 크루즈 그 검색 보면은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지금 지고 있다, 밀리고 있다. 텍사스가 지금 위기인가? 공화당 쪽에서 볼 때. 전 진실정치 통해서 여러분께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뉴스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긍정적인 뉴스만 듣고 싶다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현실도 백악관 그리고 연방 상원 다 민주당이 지금 장악하고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EU 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책들이 아무리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자, 이게 6년 전 연방 상원 선거였습니다. 텍사스에서. 그때 베로 오로크한테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했죠. 민주당 진영에서 1억 달러는 좋기 1억 달러 이상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따지면은 테드 크루즈에 비해서 몇 배 더 많이 썼어요. 근데 텍사스인데 그래도 텍사스가 공화당 텃밭 아니냐 생각을 했죠. 그런데 50.9%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426만 표 얻었어요. 테드 크루즈가. 그리고 베로 오로크가 48.3%, 그러니까 404만 5천. 그러니까 200만 표 이상 이겼지만 어떻게 보면 200만 표 차이밖에 안 나? 이렇게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퍼센티지 보십시오. 50.9 대 48.3. 텍사스에서 이런 수치를 보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테드 크루즈가 밀리고 있고, 테드 크루즈 본인 캠페인 홍보 영상에서도 후원금이 자기가 한참 밀리고 있다면서 후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테드 크루즈가. 지금 이제 대선까지는 44일 남았는데요. 예, 불안한 거예요, 텍사스는 일단.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을 트럼프를 찍었는데 당연히 밑에도 공화당 연방 하원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지역에서는 트럼프는 뽑혔는데 하원은 민주당 하원 의원이 더 표가 많이 나왔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안 찍혔는데 밑에 공화당 하원 의원 다운밸럿에서는 또 그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이렇게 선출되고, 공화당 소속 의원이요, 아니면 후보가. 그러니까 이건 정치를 잘 모르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운밸럿은 사람 성향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앤디 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뉴저지 같은 경우 때 앤디 김, 트럼프를 찍었어도 상원에 앤디 김 찍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공화당 찍어도 밑에 상원이나 하원 민주당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미지가 좋고 그러면은 대통령 트럼프 찍고 밑에 민주당 찍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다운밸럿하고 백악관하고 항상 똑같다.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쫙 그냥 무조건 공화당 쫙 이렇게 그 찍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많죠. 대다수가 그렇게 이제 하는데 쫙 이렇게 공화당 찍고 이거는 민주당이 더 좋아. 공화당이 좋아. 민주당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버지니아주에서는 트럼프가 48대 46, 46대 48, 2%포인트 차로 바짝 추격했습니다. 오차범위 3.5%거든요. 오차범위 내로 바짝 접근한 겁니다. 버지니아주는 제가 볼 때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있는 주예요. 자, 그리고 트럼프 펜실베이니아주 여론조사 보면은 4년 전에 비해서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가 이제 사실상 올해 대통령 선거 당선 여부를 결정지을 주라고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바이든이 이맘때쯤 9월 20일 정도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이제 평균 여론조사 모든 여론조사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평균 낸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든이 4년 전에 펜실베니아에서 4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카말라가 1포인트 차로만 앞서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스콘신주도 경합주인데 4년 전에는 트럼프가 6.7포인트로 밀리고 있었다면은, 바꿔 말해 바이든이 6.7포인트 앞서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카말라가 1.2포인트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위스콘신은 항상 이렇게 민주당 쪽이 좀 더 강세 지역이죠. 경합주로 분류되긴 하지만. 자, 미시간주에서는 바이든이 4년 전에 6.8포인트, 이맘때 6.8포인트 앞섰는데요. 지금 카말라는 불과 1.7포인트로만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번 대선 승부의 추는 러스트벨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 때처럼 트럼프가 2016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러스트벨트 유권자들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러스트벨트, 선벨트 유권자들을 사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텍사스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테드 크루즈가 이긴다고 봐요. 트럼프도 이길 거라고 당연히 보고. 하지만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유권자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텍사스주가. 공화당에서는 오히려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을 뒤집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텍사스 자꾸 방어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얼마 전 뉴욕에서 유세한 것도 그래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 자릿수까지 추격을 한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왜 더 잘하고 있나 지금 이 시기에 4년 전에 비해서 일단 카말라가 도대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어떤 공약을 펼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들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고 뭐 그린 뉴딜 화석연료 전면 금지시키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활성화해야 된다고 번복하고 열린 국경 정책 내내 펼치다가 차르로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단속 잘하겠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불법 체류자들 사면해줘야 된다. 또 그런 얘기도 하고 2019년에 미국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에 가장 급진 좌파 성향을 보인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유권자들이 그걸 알아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중도가 아니구나. 좌파구나. 극좌파구나 하고요. 그래서 MBC 기자도 그렇게 지적한 거예요. MBC 그러면 굉장히 친민주당인데 카말라 해리스를 두고 아니 자기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추구하는 정책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느냐. 당선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인터뷰도 안 하고 말이죠. 최근에 인터뷰 이틀 전에 한 군데서 하긴 했어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누구랑 했느냐?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는 이미 카말라 해리스 공식 지지했죠.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질문 받기 싫다는 거죠. 예, 소프트한 질문. softball questions라고 그러죠. softball 질문만 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Together with the character that we are so proud of about who we are, which is we are an optimistic people. We are an optimistic people. Americans, by character, are people who have dreams and ambitions and aspirations. We believe in what is possible. We believe in what can be. We really would love to know what your plan is to help lower the cost of living. Yeah, first of all, thank you both for being here. And yours is a story I hear around the country as I travel. It's very important that we all speak to our friends and our neighbors about misinformation and help them now see how it occurs, where it is occurring. And so this is a moment where we stand knowing what we are fighting for. We're not fighting against. It's what we're fighting for. Thank you. Thank you.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내 방송 중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한테. 그래서 질문도 이렇게 제대로 대답 못해가지고 오프라가 막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떻게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근데 뭐 카말라 해리스를 두고 부통령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지 않았습니까? 4년 전에 2020년에. 근데 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선거도 이렇게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총기에 대해서 전부 다 회수시켜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총기 옹호자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I'm a gun owner. Tim Walz is a did not gun. know that. If somebody breaks in my house, they're getting shot. Yes, yes, I hear that. I hear that. Probably should not have said that. But My staff will deal with that later. yeah.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들이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아무런 그냥 구체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눈만 이렇게 번쩍 뜨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날 연예인 스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메릴 스트립도 이렇게 영상 통해서 질문을 하고 뭐 연예계야 대다수가 이제 무조건 민주당 찍으니까. 근데 오프라가 예전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총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프라가 놀랐다고 총 갖고 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카말라가 만약에 자기 집에 누가 쳐들어오면 자기 무조건 총 쏜다고. 그러면서 잠시 어색해서인지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런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 스태프가 나중에 이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총기 누가 쳐들어오면은 자기는 무조건 총으로 쏴 죽인다.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횡설수설이었어요. 그래서 총기 소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전량 회수해야 된다고도 했거든요. 과거에는. 그 바이백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사야 된다고, 정부가 회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That are already in circulation. What do you do about those? Well, there are approximately 5 million, to your point, Craig. We have to have a buyback program, and I support a mandatory buyback program. How mandatory is your gun buyback program? It's mandatory. Second Amendment? The Second Amendment, listen, we're going to have to do it the right way.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But we don't have any, we have to get these guns off the street. And just because you legally possess a gun in the sanctity of your locked home doesn't mean that 자, 그리고 버락 오바마를 만든 1등 공신이죠. 데이비드 엑셀러드.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은 카말라가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해야 된다. 이런 오프라 윈프리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쇼에 나올 게 아니라 정말 hard hitting questions.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들도 이렇게 대답하고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권자들이 이렇게 사람을 택할 때, 대통령을 택할 때 있어서 정책이나 이런 것도 보지만 그 사람 됨됨이를 본다는 거죠. 그 됨됨이를 보기 위해서는 준비된 연설, 랠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스크립트로 짜여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엑셀러드. Years ago that presidential races were MRIs for the soul, and whoever you are, people they'll find out and they'll want to know. So one way you reveal that is through interviews and town halls and unscripted interactions. And I think she needs to do more of that between now and the election to give people comfort. 그래서 지금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걱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카말라 해리스를 보면서. 얼마 전에 팀스터스가 항상 96년부터 계속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해 오다가 이번에는 대선 후보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그거는 곧 트럼프를 지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팀스터스는 미국 물류, 운수 노동자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 노동조합입니다. 꾸준히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해 오다가 이번에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은 겁니다. 팀스터스를 또 설명하자면은 121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최대 운수 노조입니다. 그래서 조합 업무한 1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비롯해서 주요 연방정부 선거에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온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 운수 노조가 해리스 측을 지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캠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노조원 대다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길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거다. 그렇게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올해 11월 선거에서 이기면은 이 팀스터스 non-endorsement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은 것이 결국에 결정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조원들 대상으로 보면은 트럼프 지지하겠다는 그 득표율이 59.6%였습니다. 트럼프 지지하는 노조원이 59.6%, 카말라는 34%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팀스터스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맞죠. 이제 60%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공화당 중진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그렉 겉필드 쇼에 나왔을 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활짝 웃는 모습 보이고 이렇게 저도 거의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정말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웃는 건. 그렇게 웃음이 좀 어색한 분이죠, 트럼프가. 자, 근데 겉필드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아주 그 깜짝 게스트로. 근데 무려 500만 명이 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시간대 모든 프로그램 통틀어서 시청률 1위 기록했어요. 그 네트워크 채널까지 포함해서. 이제 겉필드하고 토크쇼에서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가 ABC 진행자들 공격하지 않은 거 후회한다고. 그래서 그 팝 아티스트 칸이 트럼프 헌정 영상 그 노래 파이터를 냈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3일 만에 소셜미디어 조회수 1000만 건을 돌파했고 아이튠에서도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일도 안 됐는데 1000만 뷰 돌파했어요. 자, 파이터라는 노래인데 지금 트럼프도 그래서 그 트루 소셜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This is now the number one song. 이 노래가 지금 넘버원이다. 모든 차트 통틀어서 Such an unexpected honor. 예상치 못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를?
down, counting out, smiling through the taste of blood in my own mouth. I got bruises and broken bones, but they don't know I ain't in this ring alone. I'm a fighter. No one can say that I'm running higher. I just want to be down just yet. Don't cash in that last bet, 'cause I ain't on time. I'm I get back up. That's what I do. I didn't soldier on this bar just to lose. So take your shot. Send all you got. That I'm a fighter. No one can say that I'm a run harder. Don't cash in that last bet. Don't throw that towel just yet. I'm a fighter. 네, 노래 좋은데요. 예, 이 싱글 커버입니다. 존 캔이라는 분이고 아티스트고 제목이 Fighter. 예, 링을 딱 보여주네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정황을 미뤄볼 때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다. 아까 팀스터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노래에도 1위하고 3일 만에 1000만 뷰 기록하고요. 특히 유튜브 보면은 이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댓글들 한번 보면은 토크쇼나 이런 댓글들 보면은 한 7, 80% 그러니까 X에 나온 것처럼 7, 80%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건 그 중도 성향 대부분 팟캐스터 댓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민주당을 원래 지지해왔던 그런 팟캐스터 중에서도 카말라는 지지 못하겠다. 최소한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브라이트바르에서 나왔죠. Week in Review, 5 polls good for Trump, bad for Harris 이렇게 나왔습니다. 5개 여론조사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나왔다고. 카말라한테는 불리하게 나오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를 향해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그 암살 시도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상승세에 타고 있는 게 나왔거든요. 아까 여러분께서 보셨지만 버지니아주 특히. 그래서 다음 주 여론조사는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징조고요. RMG 리서치 조사 결과 트럼프가 전국 지지율에서 카말라보다 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 아까 밀리고 있는 것도 나왔지만 트럼프가 또 앞서고 있는 주도 여론조사도 나왔거든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에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이 세 개 주만 이겨도 트럼프가 270명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바다하고 미시간 지더라도. 그리고 에머슨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위스콘신,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미시간에서 이기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Real Clear Politics 그리고 Silver Bulletin Polling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선거인단이 제일 중요하죠. 선거인단에서 270명 확보하면 대통령 되는 거니까 이길 가능성이 70%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네이트 실버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63% 나왔죠.
심지어 민주당 쪽에 항상 유리하게 나오는 뉴욕타임스 시에나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둘이 타이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지율을 말하는 거예요. 전국 지지율은 그때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비밀경호국이 암살 시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예, 경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건 뭐 짜고 친 고투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예, 로널드 로 비밀경호국장 대행은 언론 브리핑에서 요원들 사전계획과 그 실행에서 문제점들을 확인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일부 요원들은 매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지만 다른 일부 요원들의 안일함이 경호 프로토콜 위반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또 비밀경호국하고 현지 법 집행기관 소통 부족, 모바일 장비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정보 공유 실패 문제, 사전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조준선 문제를 구체적 실패의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 10분쯤 보안경호국 보안룸에서 저격 요원에게 전화를 걸어 AGR 건물 옥상, 그러니까 총격범이 올라가 총격을 가했던 건물이죠. AGR 건물 옥상에 간 사람이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중요한 정보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7월 13일, 그러니까 7월 13일 오후 6시 15분쯤이었죠. 예,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트럼프가 이제 토마스 매튜 크룩스 총격범한테 이렇게 총을 맞았습니다. 오른쪽 귀에 총탄을 맞아 가벼운 상처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킴벌리 치틀 국장이 사임했고, 그것도 뭐 원해서 사임한 게 아니라 워낙에 압박이 심하게 가니까 너 도대체 뭐냐 막 이렇게 압박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사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임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번에 플로리다주 지난 15일 플로리다 골프장 덤불 속에 숨어 있다가 이곳에서 골프를 치던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한 라이언 웨슬리 루스를 체포했는데 당시 경호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별도로 자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 내부 고발자가 밝혔는데요. 비밀경호국 내부 고발자가 그때 리드 에이전트, 경호국 리드 에이전트가 경험이 부족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비밀경호국 팀이 어수선했다, disorganized 했답니다. 그래서 리드 에이전트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메르디스 뱅크라는 여성이래요.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메르디스 뱅크가 이렇게 DEI, 다양성, 포용성, 뭐 여성이면 무조건 이렇게 승진시켜야지. 왜냐하면 비밀경호국의 30% 요원들을 30%로 채우겠다. 그게 치틀 전 국장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메르디스 뱅크라는 여성 요원이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경호 리드 에이전트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테스트에서도 실패한 요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메르디스 뱅크도 그 사람이 바로 그 테스트에 실패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리드 에이전트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슨 특별한 지시사항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No direction. 로컬 집행관들한테도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매튜 크룩스가 그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런 영상들도 나왔는데,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 당일에 대부분이 비밀경호원이 아니었고 국토안보부 요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시 할리가 이제 제시 워터스 쇼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밝힌 겁니다. 얼마 전에. 심지어 유세 경호도 해본 경험들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요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일날. 그래서 로컬 요원들이 비밀경호원 여성 2명, 여성 경호원 2명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저기 AGR 건물, 저기 옥상에 아무도 없잖아. 저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 여성 경호원 2명 이름도 뉴욕타임스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명은 벌써 딥스테이트 변호사로 알려진 마크 세이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좀 이상해요. 트럼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하고 통화였죠. 그 통화 내용 관련해서 이제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큰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던 그런 변호사였어요. 왜 그 여성 비밀경호원이 안티 트럼프 변호사를 고용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웨스트 palm비치 골프장에서 트럼프가 암살당할 뻔한 것 관련해서는 우리 잘했어. 우리가 잘한 덕분에
잘 막은 거야. 자화자찬 하고 있는 겁니다. 팍스뉴스 보도죠. Secret Service congratulates itself.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밀경호국이 6번 홀 구멍 난 곳 지키지 않았고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는 옥상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 두 개만 해도 낙지점이죠. 제시 와르스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How long can Trump's luck last? 트럼프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운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 트럼프는 이제 하나님의 가호라고 했지만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피할 수 없죠. 도대체 비밀경호국이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떻게 연달아서 이렇게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클로스 콜이잖아요. 너무 가까웠어요. 자, 근데 미시간주 팀스터스 노조가 카말라를 또 지지했다고 그런다. 왜냐면 미시간주에서는 이제 저 트럼프가 카말라보다 그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58%대 31%로 압도적으로 더 인기가 있었지만 노조 리더들이 카말라를 지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오하이오 주지사, 공화당 오하이오 주지사 마이크 드와인하고 좀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IT 난민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IT 난민 발언을 놓고 드와인 주지사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하고 제디 벤스. 그런 발언들 삼가하라. 뭐 고양이 개 먹는다 그런 얘기했고 지금 제디 벤스도 실제로 주민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들 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DC 드레이너가 X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Just in case you didn't already think Ohio Governor Mike DeWine is a worthless rhino. rhino라는 거는 Republican in name only의 약자죠. 그러니까 무늬만 공화당원. 자, 그리고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고양이 개 IT 난민들이 먹는다 그러니까 뭐 폭탄 테러 위협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쏟아져 나왔고 가짜임이 판명 났습니다. 근데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폭발물 얘기는 꺼냈는데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폭발 위협 받는다고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가. 그런데 다 사기극으로 드러났고 다 가짜 뉴스로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보도가 없어요. 한국 한인 언론들이 항상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이렇게 대놓고 X 계정에 올렸습니다. I'm still waiting on a correction and apology from the left-wing journalist. 좌파 저널리스트로부터 사과가 나 기다리고 있다. They lied about these bomb threats to silence us. 폭탄 테러 위협 그거 다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경 문제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연막 작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좌파 언론들이. 좌파 언론이라는 게 대다수죠. 95% 메인스트림 미디어 얘기하는 겁니다. Why? Because they don't want to talk about Kamala Harris's border policies making housing unaffordable for American citizens. 카말라의 국경 정책 얘기하기 싫어서입니다. 누가 얘기하기 싫어요? 언론들이. 막아줘야 되니까. 카말라가 당선돼야 되니까.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미국인들이 사기에 너무 버거워하는 모습. 그런 거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마틴이 이렇게 X에 올린 겁니다. Fake news MSDNC hack claims that bomb threats happened because of Trump and Vance. 가짜 뉴스 MSDNC는 MSNBC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벤스 때문에 뭐 폭탄 테러 위협이 있었다고. 근데 마이크 드와인 아까 얘기한 라이노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가 모든 폭탄 테러 위협은 스프링필드에 있던 모든 폭탄 테러 위협은 다 가짜였다. has been a hoax. 사기였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못 봤죠?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한국 한인 언론 보도.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다 그냥 따라하는 거죠. 뭐 MBC, 뭐 KBS, SBS, 뭐 조중동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그냥 연합통신까지 해가지고 그냥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도 내용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고향이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톰 피튼, 주디셜 와치 회장이죠. 딥스테이트 뿌리 뽑는데 앞장서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톰 피튼은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고 저도 이제 DC에서 한번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예, Judicial Watch obtained Springfield, Ohio Police Report. 폴리스 그 보고서, 경찰 보고서 입수했다 그런다. 아나라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냐? 8월 24일 고양이가 사라졌대요. 자기가 키우던. 어디 갔어요? She found meat in the backyard. Thinks it was from her cat. 이 고기가 고깃덩이 됐다는 겁니다. 누가 고깃덩이가 됐느냐? 자기 고양이가 그렇게 고깃덩이가 됐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No bones or fur around the meat. 그러니까 이
털을 다 제거를 했겠죠.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런 거 보도 안 합니까? 경찰 보고서면은 나올 만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시 매니저조차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뭐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Domestic animals were being eaten. 동물들이 먹히고 있다고. 이게 3월 영상입니다. 3월 영상. Media is running cover for this. 언론들이 이걸 다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트럼프가 말한 그리고 제디 벤스가 말한 난민들이 고양이 개 먹고 있다.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PDD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PDD가 제프리 앱스틴 2탄이다, 속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버락 오바마랑 굉장히 친하고 뭐 자기 집에 이렇게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파워맨들을 이렇게 성관계하는 영상들을 이렇게 포착해가지고 약점들을 다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애쉬턴 커처가 이제 데미 무어 전 남편이죠. 지금은 마일라 쿠니스인가요? 예, 그 우크라이나 출신 여배우의 남편인데 그리고 That 70s Show 주연으로 유명하죠. 애쉬턴 커처가 PDD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근데 한 그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그 닭튀김 먹으면서 그 말하는 그런 토크쇼인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PDD 정말 광란의 파티 많이 벌인다. 내가 솔직히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막 고민해요. 방송에서 이것도 얘기 못해. 저것도 얘기 못해. 지금 나 막 머릿속에서 돌리고 있어. 어떤 거 얘기하면 괜찮을지.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쉬턴 커처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가고 있고 그리고 That 70s Show에서 같이 출연했던 배우가 있었습니다. 마스터슨이라는 배우인데 제가 그 전에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사이언톨로지스트고 사이언톨로지 신도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소아, 아동, 성 폭행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유죄 판결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유죄 판결 받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30년형 받았습니다. 그 사람하고도 친하거든요. 애쉬턴 커처가 물론 뭐 친하다고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PDD 광란의 파티에 여러 번은 이렇게 참석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파티를 벌이길래 르브론 제임스 또 워크 전사죠. 워크 전사 친민주당 성향 뭐 다 친민주당이죠. 뭐 그 스포츠 선수들도 대다수가 르브론 제임스도 PDD 같은 그런 파티는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디디가 앱스틴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 쪽하고도 깊숙한 연관이 있고 뭐 클린턴 쪽하고도 연관돼 있고 그 IT 스캔들하고도 관련돼 있다. 그래서 그 디디 등을 보면은 이렇게 IT 부두 여신 얼굴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일단 이러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X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클커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뉴욕타임스가 대놓고 가짜 뉴스 퍼뜨리고 있다고. 뭐 한두 번입니까? 얘네들 일이지. 얘네들 그냥 job description이에요. NYT. 그래서 제디 벤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서 바이든 대통령과 동급의 비밀 경호 받아야 된다고. 근데 타임스가 쓴 거는 제디 벤스 denounces the Secret Service. 제디 벤스가 비밀경호국을 비판했다고. Another day, another media hoax. 또 사기치는 하루구나. 이런 거예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은 이겁니다. 제디 벤스 denounced the Secret Service for inadequately protecting the former president. 이렇게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비밀경호국이 제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꼬아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What Vance actually said. 벤스가 실제로 한 말. I think these guys are doing a great job and I'm thankful for them and I'm proud. 나는 비밀경호국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감사 표명하고 싶다. 그들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비밀경호국이 확실히 이상하다는 게 이게 Just the News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Grassley says Secret Service vowed to take care of building where Trump assassin fired at Pennsylvania rally. 이렇게 써있죠.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 얘기를 하는 건데 Secret Service가 비밀경호국이 그 건물 타마스 매튜 크룩스가 총기를 사용했던 그 건물 트럼프를 향해서 저격한 그 건물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이렇게 꾸며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또 개입하고 있다고. 카말라 워스 캠페인 방해하기 위해서. 염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네이트 실버 최근 조사에서 트럼프 선거인단 312명 확보해서 이길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거일까지 44일 남았고 이미 조기 투표 실시한 데도 많고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11월 선거에서 정말 트럼프가 이기지 못한다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거의 미 전역 이제 민주당 국가뿐만 아니라 딥스테이트 국가처럼 이렇게 저는 변모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많은 분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 트럼프가 지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각오는 항상 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니까. 100% 무조건 트럼프가 돼, 100% 무조건 카말라가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음모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저희들은 음모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트럼프한테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다음 주에는 더더욱 트럼프한테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2020년 때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지금 많이 이렇게 정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편 투표에서는 어쨌든 공화당이 민주당한테 전통적으로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는 그 우편 투표, 조기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그렇게 공화당도 이렇게 스탠스를 바꾸긴 했지만 단번에 이렇게 민주당을 역전하기는 힘듭니다. 우편 투표, 조기 투표. 그런데 이대로 가가지고 무조건 트럼프가 이길 거야 하다가 막상 카말라가 이기면은 엄청나게 절망하고 또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도 절망한 사람 많았어요.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러니까 마음속에 각오는 항상 해야죠. 그리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는 거죠. 누가 이기든. 근데 저는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 11월 선거. 많은 분이 또 저하고 이렇게 동의를 해요. 논객들 보면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상식을 벗어난 미국이 됐거든요. 지금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특히 바이든은 제가 이 얘기는 또 하겠지만 다른 대통령들은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데 성공하거나 실패한 걸로 대통령 평가를 할 수 있다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만든 대통령입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를 만든 대통령이고 전쟁 2개를 만든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얘기하는 거예요. 군수물자들을 아프가니스탄에 다 놔두고 오고 몇백억 불어치를 철군 과정도 문제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문제를 만들고 있는 대통령, 인플레이션도 만든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너지 탄압했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기름이 철철 넘치는 나라인데. 그래서 저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 봅니다. 바이든이. 예, 최악의 대통령. 왜냐하면 문제를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결 실패가 아닙니다. 문제를 만든 대통령이에요. 그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고 카말라 해리스는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